목요일 오늘 크보 경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간은 좋았습니다. 올케를 좀 놓친 게 좀 아쉽지만은 아시다시피 저는 역배충이에요. 역배충인데 안 보이거나 이러면 들고 갑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런 날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뻔해 보이는 경기 있잖아. 뻔해 보이는 경기 그냥 들고 가고 기도매 타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이렇게 보이는 날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전경기 다 마쳤고요. 언어버가 하나가 좀 아쉽죠. 와이너스가 제 기대에 너무 이하였다. 뭐 이런 겁니다. 가기 전에 따봉질 차 좋아요도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그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균한 대 꽉빈, 두산 대 롯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경기씩 노나먹기를 했고요. 어제도 일단 몫이 선발들은 좀 괜찮고 제가 어제 라이브에서 한 번씩 좀 추천을 드리기도 하죠. 제가 어제 전반무 같은 거 한번 찍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고배당에서 전반무가 잘 들어왔습니다. 그랬던 경기고 경기 후반에 집중력에서 이제 롯데가 한번 승리를 거뒀다. 역시나 이 좀 흐름이 좋은 팀들 만났을 때 또는 뭐 제가 이제 똥대똥이 만났을 때 노나먹기 하고 이제 위닝 결정전하는 패턴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형적인 그런 경기였습니다. 역시 선발들은 둘 다 괜찮았고 둘 다 요즘 불펜도 곧잘 돌아오기 때문에 둘 다 뭐 좋은 흐름에 있죠. 자, 오늘 선발은 꽉빈 대 나균환이 나옵니다. 역시나 일단 흐름 좋은 팀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아주 좋은 팀들끼리 만났는데 3차전도 아주 뭐 재밌는 매치업이 붙었다 이렇게 좀 볼만하겠죠, 그죠? 아시다시피 곽빈, 나균환 둘 다 뭐 에이스급 자원들이기 때문에 곽빈은 올해는 뭐 제가 아는 곽빈이에요. 이게 원래 이 정도 기대감이 있는 양반이야. 올해는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특징이 되겠죠. 아쉬운 거는 원래 이제 홈에서 아주 잘 던지는 선수인데 올해 홈 성적이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진다는 점이 조금 좀 아쉬운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롯데전 올 시즌에 굉장히 좋은 공을 던지고 있는데 롯데전 전적이 둘 다 두 경기 모두 좀 좋지가 못했어요. 역대 뭐 특히 롯데전에 약하고 이랬던 선수가 아닌데 올해의 성적은 롯데전이 조금 아쉬웠다. 그래도 2승을 챙겼다. 상대적으로 아쉬웠다는 거고 뭐 엄청 개털리고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나균환 씨 역시 뭐 이제 최근에 조금 좀 이제 폼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 좀 보였었거든요. 근데 최근 두 경기에서는 잘 던지면서 승투 좀 챙기면서 흐름을 좀 다잡았다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히 시즌 초반보다는 조금 좀 폼이 떨어진 모습인 건 좀 분명해요. 이제 그런 점이기 때문에 조금 티어를 좀 낮춰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거고 이 양반도 두산전 전적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곽비는 조금 귀여운 수준이라고 하면은 균환 씨는 두산전 전적이 좀 유의미하게 좋지가 못했어요. 최근 10경기에서 보면 1승 6패에다가 ERA가 5.86으로 최근에 좀 만났을 때 유독 좀 좋지 않았다. 근데 또 잠실 갔을 때는 조금 상대적으로 좀 기록들이 좀 나아지긴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약간 좀 상대 전적의 그런 부분들은 좀 상세가 좀 될 수도 있겠고 최근에 폼도 약간 업사이클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런 점들 전체적으로 비등비등한 매치업으로 살짝 보이긴 하는데 아무래도 저는 두산 쪽으로 조금 기우는 선발 쪽에서 두산 쪽으로 조금 기우는 그 정도 느낌이 좀 아닌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양 팀 다 지금 좋은 흐름에서 만났거든요. 빠따도 비슷하고 불펜도 비슷하고 최근에 승률도 양 팀 다 좋은 편이고 선발들도 엄대응으로 붙었기 때문에 오늘도 뭐 재미난 경기 하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이 드는 매치업이고요. 그래도 저는 전체적으로 두산에 대한 기대치, 그래도 홈에 대한 기대치, 상대 전적에 대한 기대치 이런 거 전반적으로 감안했을 때는 두산 승에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아 타이거스 대 SSG 랜드스. 이 경기에 근데 기아가 동기부여가 더 있긴 할까 형들? 아시다시피 어제 뭐 채팅창에 그런 말씀하신 분들도 있었는데 그지 뭐 탱크데이 뭐 그런 거 조금 있을란가? 모르겠네. 아무튼 1승 1무를 했고요. 어제는 이제 불펜들을 어마어마하게 썼습니다,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불펜들을 썼기 때문에 오늘 선발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근데 제가 보통 이제 불펜을 어마어마하게 쓴 다음 날, 이런 날이 생각보다 언더가 많이 찍힌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해요, 그죠? 야, 불펜 많이 썼네? 예를 들어서 선발이 하나가 안 좋아. 내일이 한 두 점만 쌓아주면 오버가 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경기 오버가 그렇게 맛있는 오버가 아니라는 거는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어제 에스콘 경기, 그런 경기들도 오버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솔직히 이 경기는 오버를 안 보기가 조금 힘든 것 같긴 합니다. 아시다시피 베니지아노, 그리고 양 팀 다 지금 불펜을 어마어마하게 썼기 때문에, 그리고 SSG가 불펜이 너무 안 돌아가기 때문에 최근에 일단 오버를 보기는 보겠습니다.
제임스 네일은 이제 조금 티어가 떨어졌지만은 그래도 2옵션 정도 기대감은 좀 있다 정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최근엔 그래도 전체적으로 폼도 괜찮은 편이에요. 피안타율, 삼진 비율, 피홈런 비율 이런 부분들 봤을 때는 지금은 우리가 알던 네일이 살짝 보이는 이제 그 정도 느낌인데 올해 일단은 조금 아쉬운 거는 홈에서 좀 전적이 좀 아쉽거든요. 올해 유독 홈에서 좀 안 좋았다. 7경기에서 4점대 찍고 있고 SS전에도 좀 튀는 경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좁혀진 경기가 좀 의외로 SS전에 많았다. 그런 점들. 최근 3경기를 굉장히 잘 던졌고 홈에서 조금 아쉽고 SS전에 아쉽고 이제 요런 요소인데 일단 저는 뭐 최근 폼이 좀 좋다고 생각이 들기는 들어요. 그런 점이 좀 있다. 베리지아노는 근데 마지막 이제 생존왕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슬슬 찾아가고 있습니다. 생존왕을 괜히 해가지고 투수를 또 못 바꾸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슬슬 또 다시 한번 좁혀지고 있습니다. 자완 상대 뒤지게 못 치는 KT 상대로도 4.2, 6실점, CP한테 1피홈런 하면서 이제 개 터졌고 NC전에는 또 우타자들한테 개 터졌고 KT전은 좌타자들한테 개 터졌고 삼성 원정 가서 또 개 터졌고 원정 3경기에서 미친듯이 조 터지고 왔습니다. 일단 이 정도를 싸면은 이제 갑자기 반등이 나오기도 하는데 베니지아노는 올 시즌 원정에서 1승 2패 ERA가 8.06이거든요. 진짜 해도 너무 심하거든요, 이 양반. 그런 점이 좀 있고 뭐 기아가 특히 뭐 자원 상대 못 치는 팀도 뭐 잘 치는 팀도 아니기는 한데 적당히 좀 쳐볼만. 그리고 잘 치는 쪽에 가깝거든요, 기아가. 자원 상대 그리고 우타자들이 좀 있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 일단은 불펜을 양 팀이 많이 썼기 때문에 불펜 쪽에서 좀 이렇게 팡팡 튀는 경기들이 좀 나올 수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약간의 뭐 꼬른 포인트들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뒤집을 만한 요소들은 아니지 않나 판단이 드네요. 기아 승마 5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NC 대 LG 보도록 하겠습니다. NC가 어제는 불펜들 잘 털어먹으면서 한 경기를 챙겼습니다. 전형적으로 NC스러운 야구죠, 그렇죠? NC는 아무래도 불펜이 좀 불안하고 빠따 폭발력이 또 좋은 팀이기 때문에 저렇게 빠따를 이제 개털어서 이겨 먹어야 되는 그 정도 경기고요. 양 팀 다 불펜을 역시나 이제 1차전, 2차전 좀 썼는데 SSG 기아처럼 뭐 무지막지하게 많이 쓴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오늘 못 돌릴 정도는 아니다.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근데 오늘은 양 팀 다 약간 선발들이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 불펜이 한쪽으로 좀 쏠릴 가능성도 있는 경기처럼 좀 보이기는 해요. 자, 이 경기는 태경이가 나오죠. 아시다시피 뭐 이런 애들은 뭐 잘 던졌다가 뭐 한 번씩 못 던지기도 하고 이제 그런 애들인데 태경이는 기본적으로 좌상바가 좀 있습니다. 좌상바가 좀 심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젊은 선수들이 자기 손에 반대 손 있잖아. 그쪽이 안 좋은 케이스가 많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이 친구들이 고등학교에서 잘 던져. 그러면 구종을 추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직구하고 슬라이더로 충분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서드 피치가 약하거나 서드 피치를 안 던지는 케이스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이제 프로에 와서 이제 구종을 추가하면서 이제 슬슬 배우죠. 서드 피치가 있긴 있어요, 태경이는. 근데 보통은 서드 피치가 약한 케이스들이 젊은 선수들은 많기 때문에 반대손 타자들한테 좀 약한 경향을 좀 보여줍니다. 근데 실제로 올 시즌 작년 시즌의 기록을 보면은 좌상바가 좀 심하거든요. 삼성은 리그에서 좌가 가장 강력한 라인업이기 때문에 역시나 좀 리스크가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백산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 있고요. 오늘 데뷔전인 선수입니다. 근데 일단 이런 선수들이 좀 변수를 좀 만들 수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김백산은 육성 선수 출신입니다. 작년에 2025년 드래프트에 올라온 선수고요. 육성인데 작년에 2군에서의 성적은 좋지가 못했어요. 작년에 2군에서는 그저 그런 뜨뜻미지간 2군 성적을 좀 보여줬는데 볼산비가 그러니까 볼질이 조금 많았거든요. 볼질이 좀 많았는데 올해는 볼질이 개선이 돼 있고 지금 볼산비도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2군에서 지금 성장을 좀 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2군에서도 최근 성적도 되게 좋거든요. 이런 애들 올렸을 때 좀 깜짝 오투 가능성이 좀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좁혀질 가능성도 당연히 있겠죠. 폭발력이 좋은 애시 빠따니까. 근데 저는 변수를 어느 정도 만들 수 있는 신빙 데뷔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양 팀 다 오늘도 진흙탕 싸움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 팀 다 불펜을 못 돌릴 정도는 아니지만 뭐 누가 터져도 이상하지 않고 불펜도 마찬가지. 근데 어쩌면 저는 그래도 누가 터트릴 가능성이 높냐라는 점에서는 저는 그래도 삼성 쪽에 좀 손을 좀 들어줘야 되는 그 정도 경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동배를 당연히 줄 수밖에 없어요. 오즈들 입장에서는. 그냥 뭐 저 데이터가 많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 저는 삼성을 일단은 보고 고배당 보시는 분들 제가 한 번씩 요즘에 이제 이런 거 말씀드리죠. 최근에 제가
그 쪼라이언 나온 경기 휴스턴 반대 한번 갈겨보시라고 말씀드렸었고, 제가 KT 최근에 고용표 나왔던 경기 그 삼성 역백 찍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고배당에서 한번 요거는 2.5 마인 같은 거 한번 노려보셔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그 근거는 이게 NC가 역마인도 띄울 수 있는 경기거든요. 왜냐면 불펜들이 그 누가 터지고 이럴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경기는 한쪽으로 확 갈 수도 있는 경기들이에요. 왜냐면 불펜이 좀 팍팍하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2.5 마인이 빠지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삼성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보는 오바를 보고 싶은데 이게 8.5를 줬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조금 거슬려요. 예. 그런 거는 그런 질문은 흐름 끊으셔도 됩니다. 예, 흐름 끊으셔도 됩니다. 픽 관련된 질문, 구매 관련된 질문, 픽이 안 왔어요. 이런 거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더 우선이라는 거 항상. 삼성 마이너스 오버 보겠습니다. 11.5예요? 내가 잘못 봤구나. 어쩐지 이게 8.5를 내가 잘못 봤구나. 11.5. 형들 근데 저는 이런 경기 오버 안 가거든요, 형들. 언더. 예. 백사한 씨가 깜짝 코트 가능성 일단은 있다고는 봐니까 홈이면 좀 더 좋긴 하거든요, 이게. 예. 근데 데뷔전이 홈이면 더 좋은데 여기가 타자구장에다가 LC를 만나야 되는 부담은 있는데 깜짝 코트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근데 불펜을 놔버릴 수 있단 말이야, 이게. 한쪽으로 쏠리면. 삼성이든 NC든. 왜냐면 이틀 동안 불펜을 많이 써서. 그래서 일단은 저는 높은 기준점은 오버는 잘 안 보는데 일단 언더는 보겠습니다. 예. 내가 어쩐지 이상하더라. 11.5. 내가 왜 잘못 봤냐, 이거. 하나 KT 보겠습니다. 예, 제가 일단은 어제 KT가 이제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범호의 전설의 짤까지 소환하면서 다음 경기에서 바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 그 시리즈에서 기아가 승승 이렇게 먹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우리 선발 쪽에서는 KT가 낫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있었고, 제가 어제 직관을 갔어요. 예, 직관을 갔는데 진짜 하나 팬들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예, 나 둘러싸여가지고 진짜 쪼일 뻔했거든요. 예, 진짜 좋아하지도 못하고. 아무튼 어제는 뭐 경기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KT가 찬스를 못 살리면서 하나 쪽으로 흐름이 넘어갔고, 하나가 이기는 흐름이었는데 현빈이가 마지막에 그 좀 아쉬운 뭐 엄청난 실책까지는 아닌데 아무튼 거기에서 스노볼이 확 굴러버렸습니다. 그죠? 예. 조금 어려운 타구기는 했는데 그걸 놓치면서 경기가 거기서 완전히 터져버렸다. 그리고 어쨌든 동점 상황에서 박영현을 투입을 했잖아요. 이강철 감독이 이제 그런 승부수를 잘 띄우거든요. 그렇죠? 불펜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확 이제 뛰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효과를 좀 봤다. 그리고 막판에 우리 형제 대결도 좀 재밌는 마지막에 포인트였죠. 박영현이 씩 웃어버리대. 본인은 잘 나간다 이거지. 본인은 잘 나가기 때문에 직구 하나 줘도 된다 이거지. 시원하게 그냥 런 하나 맞아버리대요. 그런 점이 좀 재밌는 포인트였다. 아무튼 KT가 어제는 제가 형준이는 좀 믿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전반 언더 이렇게 봤는데 경기는 마지막에 점으로 오버가 났고, 그리고 KT가 역시 뭐 제 예상대로 승리를 거뒀던 그런 경기였다. 오늘 그러면 이제 세금을 내셔야 되겠죠. 우리 KT 위즈 양반들. 그래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어제 불펜 쪽에서 좀 불안감이 좀 나왔다는 부분들이 좀 포인트지만 아시다시피 KT도 풍전 등합니다. 불펜이 최근에. 어제 뭐 용주가 이제 뭐 중내 사나면서 이제 좀 막다가 이제 마지막에 맞았는데 그런 건 좀 있고. 확실히 양 팀 다 불펜을 털어먹을 만한 빠따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지 않나. 일단 왕서방은 저는 기본적으로 볼쟁이를 좋아하지를 않아요. 볼질로 깔아놓고 꾸역질을 막는 게 이제 왕서방의 전형적인 피칭인데, 제가 시즌 초반에 뭐 내뜬 비율 같은 것도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꾸역질 잘 됐다 이런 얘기도 드렸잖아요. 원래 여러분들 위기 탈출을 잘 하려면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삼진을 조직에 잘 잡거나 아니면 내뜬 비율이 잘 나오거나. 내뜬 비율은 보통 뜬볼러들한테 좀 많이 나오는 성향이 있고, 실제로 내뜬 비율이 좋은 선수들이 실제 성적이 좋은 케이스가 많아요. 그런 점들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내뜬 비율 같은 것도 좀 잦아들었고, 내뜬 비율도 사실 투수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하지만 회전수가 좋은 구위형 투수들한테 좀 나타나는 현상이긴 해요. 네, 아무튼 뭐 직전 경기는 볼질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본 왕앤청 투구 중에는 가장 좋았던 투구였던 것 같아요. 어제 경기가. 볼질이 없이 정말, 그러니까 직전 경기가
정말 깔끔하게 던졌던 그런 경기다. 최근에 좀 폼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 경기가 좀 저는 약간 뭐 사이클적으로 좀 올라갈 만한 사이클도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는 하게 되고, 역시나 뭐 홈에서 전적이 크게 좋았던 부분이 아니다. 뭐 이런 점은 좀 아쉬운 대목이 되겠죠. KT 전에 한번 이제 뭐 잘 던졌고 승투를 먹었고요. KT가 자한 상대 조금 약하거든요. 예, 이제 그런 점에서 제가 KT가 자한 상대 약해진 이유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을 드렸죠. 원래 전통적으로 우에 강하고 좌에 강하고 우에 약한 팀이지만 우타자들이 많이 빠졌고 장성호도 빠져 있고, 예. 그리고 지금 좌타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수혈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좌투수 수혈하는 거 좋아하는 팀인데 올해는 진짜 수혈이 많이 돼 있다. 그래서 좌에 좀 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원석은 요즘에 뭐 너무너무 못 던지다 직전 경기 한 경기 잘 던졌죠. 예, 삼성전, 네, 빠따 좋은 삼성전, 라팍전에 한번 잘 던졌기 때문에 약간 뭐 반등 신호탄이 좀 될 수는 있나, 뭐 그 정도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 정도 느낌도루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하나 같은 경우에도 핵심들이 좀 좌타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제도 전영주도 이제 꾸역꾸역 막다가 이제 마지막에 젖어졌잖아. 근데 하나도 결국에는 뭐 빼라사, 강백호, 뭐 문현빈 핵심 타자들이 좌타자들이 좀 많기 때문에 오원석 같은 상성이 좀 안 좋을 수 있고, 실제로 하나전 전적이 좀 좋았던 편이기는 하거든요. 예. 근데 또 터질 때는 아시다시피 시원시원하게 터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있긴 있다. 네, 한 경기 정도는 일단 더 보고 싶고요. 예, KT야, 니네들이 어디 이겼잖아. 그리고 그저께 그렇게 했잖아. 예, 오늘은 한번 지는 게 맞다. 예, 너네 너무 그렇게 정없이 다 쳐 이기고 그러면 안 돼. 오늘은 한번 여기에서는 한번 지는 게 맞습니다. 하나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승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인가? 네, 마지막 경기 가기 전에 여러분들 따봉들차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시청자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거의 오늘 120분이 넘게 들어오셨네. 예, 방송을 늦게 해야 되나? 따봉 한 번씩만 좀 많이 눌러주시면 여러분들도 좋은 기운 많이 받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분석도 열심히 했으니까 오늘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느낌이 좋습니다. 똥꼬가 간질간질한 경기가 있습니다. 오늘도. 예. 마지막 경기는 키움 대 LG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LG가 어제 역시 이제 제가 알칸타라라고 그렇게 쉽게 보면 안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이 불펜대의 변수성도 좀 만들었던 이제 그런 경기로 좀 보여지긴 합니다. 확실히 키움이 LG전에는 유독 좀 끈덕진 모습을 좀 보여주기는 해요. 양팀 다 어제 불펜을 또 뒤지게 많이 썼기 때문에 오늘 불펜 쪽에서 좀 변수가 좀 뜰 수 있는, 그 정도 경기로 좀 보여지고요. 이 경기는 뭐 배동현은 별로 얘기할 게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폼이 떨어졌고,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동현 시즌 초반에 잘 던질 때도 말씀을 드렸죠. 스터프형 신인들은 시즌 초반에 잘하다가 여름 구간에 빠지는 케이스가 거의 7, 80%예요. 안 빠진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안 빠지려고 하면은 좌우 로케이션이 아주 좋아야 되고 완급 조절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신인인 거예요. 그죠? 민석이 같은 케이스가 지금 2년차의 특이 케이스인 거고, 1군 2년차를 말하는 겁니다. 아무튼 특이 케이스고, 민석이 근데 원래 2년차 아닌가? 아무튼 이런 아직은 좀 스터프나 패기로 밀어붙이는 선수들은 여름 구간에 좋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를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 보시면 되고, 역시나 이제 LG전에 한번 뭐 젖어졌고, 창규는 요즘에 이제 사이클이 살짝 꺾인 느낌이 나고요. 유독 키움전에 조금 안 좋았거든요. 이런 점이 좀 포인트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경기가 약간 이제 고민스러운 요소가 좀 있는 거는 양팀 다 일단 불펜을 많이 썼다. 동현이는 LG전에 조금 안 좋을 걸로 저는 어느 정도 보고 있고, 이번 시리즈에서 키움의 끈덕진 모습 정도는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LG의 이 똥배당은 메리트가 좀 약할 거, 이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불펜 싸움 옥신각신이 가면 이길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임창규가 유독 키움전이 좀 아쉬웠다, 이런 부분들. 이 키움 고척 경기에서 오버 찍기 진짜 싫은데, 그리고 어제도 점수도 많이 나기도 했고, 근데 불펜이라든지 선발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했을 때는 저는 오늘은 오바 쪽으로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가 이길 것 같긴 한데 배당이 조금 메리트는 없는 것 같고, 저는 키움은 참 보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거가 너무 부족해요. 아시다시피 불펜도 진짜 어떻게든 뭐 그냥 꾸역질로 어떻게 좀 해야 뭐 막는 거고, 빠따도 기대치가 좀 떨어지고, 물론 요즘엔 좀 치지만 올라가는 사이클 좀 보이긴 하지만, 근데 굳이 키움을 찍어야 됩니까, 여러분들?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저도 과감한 픽 좋아하지만 키움은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오바 정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네, 크보 간단하게 알아봤고, 좀 도움이 되셨다 하시는 분들 다운글 차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